검찰, 경찰, 공수처가 이제 경쟁적으로 12.3 내란 사태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방금도 계속 속보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국군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고 하고요. 또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 출국 금지도 검토 중이다.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또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검토 여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모든 법적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김경진 의원님.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소환 조사를 할 수도 있을까요?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하죠. 예, 가능하죠.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없죠. 근데 실제 소환 요구를 할지, 그다음에 소환 요구가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응할지 그런 점은 좀 두고 봐야겠죠. 응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제 김영현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긴급 체포를 하려고 했을 때는 예. 무장한 대통령 경호실이 있기 때문에 긴급 체포는 불가능할 거고. 그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죠. 체포영장을 만약에 법원이 발급을 해준다면 예. 그거는 경호실이 체포영장을 막을 근거는 없겠죠. 그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현실적인 소환조사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정치권이 탄핵안 표결을 놓고 이렇게 이제 맞서는 상황인데 오히려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가 더 발빠르게 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한 번 정치권의 정치적 무능이 노출될 수도 있는데요. 물론 내란죄에 대해서 신속하고 원칙적인 수사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이게 법적인 단죄 이전에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이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빠른 직무정지와 그 뒤에 질서 있는 우리 헌법 법률에 따른 조치를 하자고 하는 건데 이게 수사기관이 앞서가지고 덜컥 무슨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혹은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라도 하게 되면 결국 또 이게 이제 검찰과 뭐 여기 손에 수사기관의 손에 이 과정이 맡겨지게 되는데 그게 바람직하냐 이런 생각을 우선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이제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원래 이제 수사 범위에 내란은 들어있지 않고 직권남용에 관련 범죄로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게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검찰이 국민들 신뢰를 못 받습니다. 이제 와서 검찰이 옛날 습성 못 버리고 또 이제 죽은 권력 물어뜯는 하이에나 본성을 드러내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 경찰은 이제 수사권이 있지만 이제 경찰청장, 서울청장 뭐 등등이 연루돼 있어서 수사 공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어요. 때문에 국수본은 뭐 그 경찰청장 지휘 안 받고 수사한다지만 그거는 경찰 내부의 얘기일 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그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특검을 해야 되고 그때까지 특검이 만들어져서 특검이 수사를 할 때까지는 검경 수사는 진행이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이제 공소 유지나 이거는 특검에서 해야 될 거다. 그렇지 않고서는 못 믿는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 뭐 이론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 뭐 체포도 할 수 있고 영장 청구도 할 수 있죠. 이게 뭐 그 내란죄는 어쨌든 불소추 특권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먼저 가면 국회도 특히 국민의힘은 더더욱 우스워진다. 이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이 정말로 헌법 요건에 안 맞는 비상계엄을 발령을 했고 그래서 본인이 사실상 식물 상태로 들어갔고 나라는 혼란에 처했지만 그러면 과연 어느 수사기관에선가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태가 그러면 대한민국 국격에 맞냐. 굉장히 고민스러운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본인의 하야 일정과 또 현재 권한을 불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소상하게 그 내용을 선언을 해달라. 그러면 사실은 수사하는 기관 입장에서도 또 영장 청구를 하는 건 어차피 검찰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찰이 수사할 경우에는 검찰 거쳐서 해야 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경우에는 검찰이 자체 판단이 있고 또 어쨌든 법관의 심리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적인 어떤
존엄과 위험에 관한 문제에 대한 깊은 고려가 동시에 있으면서 이 부분이 함께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참모진들이나 또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전면적으로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아주 신속하고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주시는 게 급선무이지 않나 싶어요. 예. 자, 그런데 뭐 댓글 이런 거 보면 그동안 우리 이제 검찰, 경찰 뭐 포함해서 수사기관들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렇게 기가 죽어 있다가 이렇게 이제 또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걸 보고 또 비판하는 의견도 올라옵니다. 진지적 좀 움직였어야지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이렇게 이제 속보 경쟁식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컨트롤 타워도 없고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김경진 의원께서는 그런 말씀 해주셨죠. 박원석 의원께서는 예. 특검을 빨리 해서 특검이 좀 주도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 호준수 대변인은 어떻게 봐요? 특검 법안을 어쨌건 이제 발의를 하고 그게 이제 통과되고 그다음에 특검을 임명을 하고 그 특검은 또 누가 임명하죠? 대통령 임명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지금 직무를 행사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특검은 어떻게 누가 임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건 특검 수사팀 꾸리고 사무실 마련하고 시간 한참 걸릴걸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오래 끌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거 지금 검찰, 경찰, 뭐 공수처에서 저마다 막 하는데 제가 보기에 뭐 체포영장도 셋 중에 하나는 누군가는 조만간 청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발부될 가능성도 뭐 적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아까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통령 스스로 하야의 일정을 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선고와 맞추는 것 그런 것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밝힌다고 해서 수사가 진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신병 확보를 안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이건 별도의 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 또는 탄핵 소추가 되든 되지 않았건 간에 수사에 따라서 수사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의 신병이 제한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요. 한덕수 총리가요. 옥중에 마지막 서명 받으러 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안 생겨야죠. 그 해석상의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사고로 해석이 되면 갈 필요 없죠. 그렇죠. 네. 만약 구속 상태를 사고로 해석이 되면 그 그렇죠. 자동적으로 권한 직무이 권리로 되는 본다 거니까. 이거죠. 네. 아니죠. 거리하고 사고는 다른데요. 거리는 아예 없어지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 탄핵이 돼버리면 그 자리가 비는 것이고 비는 것은 아닌데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인데 사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 그런데 구속 이렇게 되면 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헌법 71조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저렇게 많은 사건이 있는데 국회의원직도 수행하고 당대표직도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거 법리상 사고로 해석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논란이 있더라고요. 네.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 법과 정치가 이게 왜 옛날에 우리 이솝우화를 보면 그 황새하고 조개가 서로 꽉 물고 있는 상황. 예.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그 상황에 딱 물려 있어요. 딱 물려 있어서 제가 그래서 얘기한 게 이재명 대법원 판결 확정 나온 그날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 윤석열은 사임하겠다 명확히 밝혀주고 지금부터는 한덕수 총리에게 모든 실질적인 의사결정, 국무위원 임명, 해임까지 포함해서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나는 그저 사인만 하겠다. 이거를 명확하게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방송에 TV에 나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조금 풀릴 기운이 생길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더 심각한 건 지금 수사가 어느 정도 속도는 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막 속도가 나죠. 물론 뭐 민주당이 특검법 발의하겠지만 그게 또 시간이 또 걸리고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특검법을 보냈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냐 또 이런 문제도 또 남아요. 물론 그런 것도 쟁점이 되겠지만 이런 건 다 차치하고 수사 과정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71조로 해석을 해서 사고로 인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거 논쟁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권한대행 체제가 될 텐데 문제는요. 이 권한대행 체제가 탄핵을 갔을 때는 탄핵 심사 한 3, 4개월이면 되죠. 그 동안만 권한대행 체제인 거고 탄핵 심판이 나오면 결과가 어찌 됐든 돌아오던 아니면 탄핵이 되던 예.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근데 구속 수사 상태로 직무대행, 권한대행 상태가 되면 이거 수사 끝날 때까지 유죄 확정 판결될 때까지 그냥 권한대행 체제인 거잖아요. 그 상태로 임기를 다 단의 임기를 다 대행이 누릴 수도 채울 수 있는 있다. 겁니다. 이게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고 이게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향입니까? 저는 결국에는 반드시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결론밖에 없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꽉 물려 있어요. 어떤 법을- 저 조개와 새가 서로 꽉 근데 물리고 있는 어쨌건 상황. 대통령이 물러나게 하자는 것이 이제 뭐 공감대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스스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정을 명확하게 정한다. 근데 탄핵 소추를 하더라도 사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3개월 안에 이제 헌재가 심리를 할 텐데 헌법재판관 현재 6명인데 6명이 다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불확실성이 물론 가능성은 높지만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그 과정에서의 그 아까 말씀드린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강력한 그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거리로 나서고 그 충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빨리 직무정지가 시급하고요. 직무정지를 합헌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탄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탄핵을 강조하는 거고 그리고 물론 즉시 물러나면 되죠. 즉시 해야겠다. 그쵸. 근데 물러나는 시점을 윤석열이가 나서서 딜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말고 바로 물러나라. 아니면은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를 통해 빨리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요지는. 지금 이게 국민들 여론이에요. 그리고 무슨 이재명 맞춤형으로 그때 가서 물러난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럴 자격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참 답답합니다. 지금 오늘 이 코스피하고 이제 코스닥 지수가 지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최저치로 동시에 지금 떨어졌거든요. 이제 결국 이제 전국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되면 해외 신인도도 좀 걱정이긴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뭐 그나마 그게 큰 문제 없이 넘어갔는데 이게 정말 장기화되면 참 그게 걱정입니다. 이게 준퇴양난인데 하여튼 정치권이 좀 정말 우원식 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가 만나든가 뭔가 좀 합일된 그런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